현재 전 세계에서 한국인이라는 존재만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국 여권의 영향력은 이미 미국인들조차도 부러워할 정도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심지어는 다른 나라의 사람들보다 더욱 꼼꼼하고 일 처리를 잘한다고 알려진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다른 나라의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의 협업이라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주택 건축 사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한 미국 남성의 사연인데요. 해당 남성은 미국에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 건축 사업을 해왔지만 어느 날 나타난 의문의 한국인에 의해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주택 건축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 건축가 해리슨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사업 지역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미국의 주요 주거 방식인 주택을 건축하고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꽤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청나게 넓은 미국의 모든 땅덩어리에 제가 디자인하고 건축한 주택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지역의 한 채씩은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건축해 인테리어까지 마친 주택들이 존재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을 집이 필요한 미국인들을 위해 주택 건축 사업을 진행해온 평범한 남자입니다. 하지만 불과 1년이 되지 않는 시간, 저의 인생은 한 한국인 때문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 한국인과 함께 일하며 인생에서 둘도 없는 비즈니스 파트너, 그리고 진정한 친구로 지내고 있지만 아직도 그와의 첫 만남은 저에게 악몽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담당하는 주택 건축 담당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의 건축 일의 요청을 받으며 그들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디자인하고 또 건축시켜 왔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다른 친구들이 장난감 차를 가지고 놀거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놀 때 저는 제가 살고 있던 동네에 있는 주택들의 외관을 구경하러 다니거나 무언가 특이한 모양의 빌딩들을 구경하는 것에 흥미를 느꼈을 정도로 이미 어렸을 때부터 제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법한 취미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건물을 구경하는 것에만 취미를 가진 특이한 아이였죠. 이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걱정이 너무나 많으셨을 정도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었을 때 아이가 무슨 일을 할지 감도 잡히지 않는다면서 그저 방에서 공부만 하면 좋을 텐데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잡지에 있는 건물만을 구경하는 이상한 아이라며 저를 어떻게 교육하셔야 될지 매우 난감해 하셨을 정도니까요. 그 정도로 저에게 있어서 특이하게 생긴 건축물이나 빌딩, 심지어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모양까지도 저에게는 흥미 유발의 대상이었고 이러한 관심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주택 건축 전체를 담당하는 건축가 겸 인테리어 업자라는 꿈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건물이 좋아서 관심을 가지게 된 건축 관련 공부들은 실제 제가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상당히 많은 양의 지식이 필요한 학문이었고 심지어는 땅의 토지를 계산하기 위한 뛰어난 계산 능력, 그리고 주택을 지었을 때 염려되는 안전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공부를 해야 되는 다소 까다로운 직업이었죠. 그저 레고로 건물을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건물을 구경하는 것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이러한 학업의 시간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꿈을 위해서는 건축 관련 자격증들을 필수적으로 준비해야만 했고 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러한 고통스러운 학업의 시간을 참아내며 남들보다는 다소 늦은 나이에 주택 건축 관련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모든 자격증을 준비하게 되었죠. 드디어 제가 원하던 꿈을 이뤄냈다는 생각에 날아갈 듯이 기뻤지만 이러한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더욱 험난한 문제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에게 주택 건축을 의뢰하는 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나 그들의 요구 조건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처음 사업을 진행하고 주택을 디자인하는 저에게는 매일매일 고민을 하다가 잠에 들어야 될 정도로 저에게 의뢰를 주는 미국인들은 정해진 주택의 디자인을 벗어나 무언가 특별한 디자인으로 자신의 집을 건설해달라며 수십 가지 이상의 디자인 시안과 세부적인 요구 조건들을 계속해서 들이밀더군요. 단순히 건물이 좋았던 어린 시절의 꿈은 그저 꿈이었고 실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너무나 많은 능력을 갖춰야만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주택 건축을 의뢰하는 미국인들의 입맛을 맞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 하루 수십 번의 회의를 통해 어찌저찌해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조건들을 수용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택을 전부 완공시키는 예상 일정은 당장 다음 날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주택을 완공시켜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생각에 잠도 잘 자지 못했지만 다음날 완공된 주택을 마주한 미국인 고객들은 저에게 이것이 자신들이 의뢰한 집이 맞냐며 오히려 화를 내더군요.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이 이 집에는 하나도 적용되어 있지 않다는 말과 함께 처음 자신들이 전달한 디자인 시안들 중에는 완공되어 있는 집의 모양이 없다면서 저에게 집을 건설한 것 이상의 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그들의 요구 조건을 전부 수용하여 짓는 것은 주택 완료 예상 일정의 시간으로는 택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이 원하는 디자인은 마치 엄청나게 유명한 건축가만이 가능해 보이는 매우 까다로운 도면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짓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흥미를 느껴오던 디자인의 건물처럼 짓는 것은 사실상 저와 같은 신입 건축가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한 일이 당연했습니다. 하지만 집은 집의 역할만 하면 되니 고객들의 비난에 저는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주택의 디자인은 보장할 수 없지만 그 누구보다 빨리 집을 지어줄 수 있다는 능력을 내세워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했고 이 작전은 효과적으로 먹혀들어갔습니다. 지금에서야 고백하는 것이지만 집을 빨리 짓는 방법은 그저 확인해야 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해야 될 작업을 하지 않는 꼼꼼하지 않은 작업 방식을 추구한다면 누구나 빨리 지을 수 있는 것이 당연했지만 그때의 어린 저에게는 그저 저희 이름으로 지어진 주택들이 다수 필요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렇게 저는 지역 내에서 그 어떤 건축가들보다 빨리 집을 지어주는 사람으로 유명해지면서 시간이 촉박한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건축가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건축 사무실 가까운 곳에 전혀 처음 보는 한 한국인이 저와 같은 업종의 주택 건축 사업 사무소를 차리더군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조차도 지금처럼 유명해지는 것에 시간이 걸렸는데 그 한국인은 저보다 더욱 오래 걸리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그를 전혀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때의 오만한 생각이 후에 엄청난 나비 효과처럼 저를 무너뜨릴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저에게 주택 건설 의뢰가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눈에 띄게 줄어들더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전혀 알 길이 없어서 저와 가장 친한 인근 주민에게 물어보니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가까운 곳에 있던 한국인 건축가가 저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기는 하지만 집 자체를 더욱 꼼꼼하고 최신 트렌드로 디자인해 주는데 건설 일정도 매우 빠르게 완료시켜준다면서 그러한 사람은 처음 봤다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 한국인이 직접 지었다는 몇몇 주택들을 살펴보고는 조용히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주택들은 멀리서 보아도 옆에 있는 다른 주택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디자인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주택 규격의 틀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고 아주 살짝만 변형시킨 디자인을 통해 아주 다른 느낌을 만들어내고 있었고 그것은 저조차도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랐던 것은 건설의 꼼꼼함이었습니다. 지금껏 저를 홍보해오던 방식은 그 어떤 건축가보다 주택을 빨리 지어준다는 마케팅으로 차별화를 만들어 왔었는데 그 한국인은 그런 저보다 빨리 집을 완공시키는데도 불구하고 자재를 사용한 요령이나 집의 마감 처리부터 마치 전혀 지어진 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마감 능력이 집 이곳저곳에서 느껴지더군요. 그 집에 실제 사는 사람들도 매우 만족해하면서 그 한국인에게는 추상적인 디자인의 표현과 요구 조건들을 전달했지만 의뢰를 받은 한국인은 별다른 말 없이 전부 완료시켜 주었다면서 살면서 그런 건축가는 처음이었다는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집을 트집 잡기 위해 더욱 꼼꼼히 살펴보았지만 자세히 살펴볼수록 제가 지은 집과 퀄리티의 차이가 심하게 났던 것이 사실이기에 저는 계속해서 좌절감만 느끼게 되었죠. 심지어 그 한국인은 다른 건축가들은 절대 시도할 수 없는 한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는 바닥난방 기술을 자신이 지어나가는 주택들에 기본적으로 적용해버리는 충격적인 비결을 앞세웠고 지금껏 그러한 것을 접해보지 못한 미국인들은 더욱 그 한국인 건축가에게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만 한국의 바닥난방 기술에 대해 접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편한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실제 한국인 건축가가 지은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공기가 아닌 바닥이 따뜻한 집은 저조차도 충격적일 정도였으니까요. 지금껏 신발을 신고 차가운 카펫들을 돌아다닌 나라에서 태어난 제가 원망스러울 지경이었죠. 또한 제가 더욱 놀랐던 것은 저와 그 한국인이 가진 노동력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한 집을 지을 때 무려 1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데
그 한국인 건축가는 5명도 안 되는 인원들로 저보다 더욱 빠른 시일 내에 집을 건축시키는 것은 물론 매일같이 머리를 붙잡고 야근을 하던 저와는 달리 그 한국인 건축가 팀들은 저녁 시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더군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 의뢰 고객은 줄어들게 되었고 집을 싸게 지어주겠다는 홍보마저 강하게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미 그 지역 내에서는 저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한국인 건축가 사무실이 모든 의뢰를 받아내고 있었고 저보다 더욱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작업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던 것이 현실이었죠. 그렇게 폐업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제 사무실로 매우 뜻밖의 손님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가 제일 열등감을 느끼던 한국인 건축가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한국인은 저에게 잠깐 얘기를 할 수 있냐면서 한국의 전통떡을 가져왔으니 한번 먹어보라는 무언가 이해되지 않는 친절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건축가는 자기 때문에 건축 일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혹시 자신과 함께 동업을 해보지 않겠냐는 놀라운 제안을 주더군요.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한국인 혼자서도 지금 아주 많은 고객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굳이 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한국인 건축가는 자신이 더욱 사업 지역을 확장시키고 싶은데 그러려면 미국의 문화와 기존 고객들의 인프라 그리고 미국의 주요 입지들을 가려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저의 능력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제 생각보다 더욱 대단한 포용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한국인 건축가 박과 함께 사무실을 합치게 되었고 서로의 비결들을 공유하면서 서로가 보완해야 할 부분은 보완하고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개선하는 놀라운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미칠 듯이 꼼꼼한 박과 함께 일하는 것은 다소 고통스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가 지금껏 보아왔던 그가 짓는 건축물에서의 꼼꼼함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구나 느껴질 정도였죠. 하나의 집을 완성하는 데 도면을 100번 이상 디자인할 뿐만 아니라 시간 관리에 있어서도 너무나 철저했기에 처음에는 그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한 저는 그저 그가 빠르게 퇴근을 하는 줄만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의 사무실에서 새벽 시간까지 고객들의 요구 조건에 대해 회의하고 팀원들과 함께 숙식마저 하는 놀라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은 아직도 충격적일 정도입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에게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을 때마다 그는 이것이 마음이 편하다는 단순한 말 한마디로 저에게 큰 울림을 주고는 했죠. 저 또한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미국에서의 비결을 그에게 공유하게 되었고 그렇게 저와 박은 서로의 경쟁 상대에서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완전히 성장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저 경쟁 상대를 좋지 않은 시각으로만 봤는데 박은 그러한 관점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서로 협업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최고의 사업 동반자라면서 저를 매번 칭찬하는 것도 모자라 제가 가지고 있는 비결들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면서 매일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의 미칠 듯한 작업 속도는 왜 한국인들이 빨리빨리의 민족인지 이해가 될 정도의 말도 안 되는 효율을 보여주었고 저도 그처럼 똑같이 하기 위해 빨리 해보려고 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인들만 가능한 작업 속도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박은 담당하던 지역 건축 사업을 뛰어넘어 더욱 큰 지역들로 사업을 확장시키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고 저 또한 그와 같은 꼼꼼한 작업 능력을 어느 정도 배우게 되면서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더 편해지는 경지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제는 작업이 조금만 지연되면 제가 더 답답함을 느끼면서 함께 일하는 동료에게 빨리빨리라는 말을 하며 재촉하게 되었으니 저도 한국인과 조금은 비슷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와 함께 사업을 진행하게 된 뒤로는 지금껏 말로만 들어오던 한국인들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빨리 진행되는지 깨닫게 되는 좋은 기회였던 것은 물론 왜 많은 사업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두각을 나타내는지 충분히 이해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그와 함께 진행해 나갈 사업들은 너무나 많이 남아있지만 한국인 박과 함께하는 작업이라면 무엇이든 두려운 것이 없을 정도니까요. 그리고 이번 여름 휴가 때는 박과 함께 실제 한국을 여행하기로 모든 계획을 마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궁금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만약 아직도 한국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나 한국인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꼭 한번 함께 작업을 진행해보길 권유드립니다. 그들은 이미 존재 자체만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효율성을 체화한 사람들이니까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단 한 번도 한국인을 경험해보지 않은 미국인의 시각을 통해 한국인들이 일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효율적이고 빠른 사람들인지 다시 한번 공감하게 되는 놀라운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실제로 현재 해외의 많은 사업 영역에서는 한국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빠르면서도 꼼꼼한 일 처리 방식에 영감을 받아 많은 기업들이 한국인들의 일 처리 방식을 벤치마킹해 사업에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토록 짧은 시간 내에 고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일 처리 방식과 한국인들만의 빨리빨리 문화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 같네요. 지금까지 외국인들의 감동적인 사연을 전달해드리는 나라튜브였습니다. 진심으로 고개 숙이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독거노인을 돕기 위한 멤버십 가입을 부탁드리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